네, 제5과목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입니다. 81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지급하는 화학설비.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지급하는 화학설비는 특수화학설비입니다. 특수화학설비이고요. 네, 특수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구하는 겁니다. 자, 1번 가열로 또는 가열기, 2번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번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4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계측 장치 등의 설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발열 반응을 하는, 그리고 증류, 정류, 그리고 반응 폭주, 그리고 가열 또는 가열기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보면 발열 반응을 하는 장치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설명 보기에 포함되지 않은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도 봐주시고, 이 숫자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도 포함이 됩니다. 82번 다음 중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압력 퍼지, 진공 퍼지, 스위프 퍼지, 가열 퍼지. 퍼지의 종류에는 압력 퍼지, 그리고 진공 퍼지, 그리고 스위프 퍼지, 그리고 사이펀 퍼지가 있습니다. 가열 퍼지는 해당이 없고 사이펀 퍼지가 있습니다. 퍼지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83번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 조성 관계인 조은식을 이용하여 뷰테인의 폭발 한계를 구하면 몇 볼륨 %인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CST를 구하는 식은 이렇고요. 여기에서 보면 탄소의 개수가 A, 수소의 개수가 B, C가 할로겐, D가 산소입니다. 여기서 뷰테인은 산소가 4개, 그러니까 A는 4이고 수소가 10개입니다. B는 10입니다. 요거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4.773 가로 열고 4 플러스 4분의 10이 됩니다. 요 식대로 계산하면 3.13 볼륨 %가 되고, 자, 조인식을 이용해서 0.5 곱하기 CST 값을 대입하면 1.7 볼륨 %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들을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84번 가스를 분류할 때 독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황화수소, 2. 사야나수소, 3. 이산화탄소, 4. 산화에틸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공기 중에도 있는 독성가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스입니다. 85번 다음 중 폭발 방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폭발 방호 대책에는 폭발 억제, 폭발 방산, 폭발 봉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활성화를 제외한 억제, 방산, 봉쇄가 있고, 폭발 억제는 불활성 가스 등을 유입하여 큰 폭발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폭발 방사는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압력을 파열판 등을 통해 외부로 방출시키면서 내부 압력을 파열판, 폭발 봉쇄는 압력 밸브 등으로 내부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폭발 방호 대책은 억제, 방산, 봉쇄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86번 질화면은 저장 취급 중에는 에틸알코올 등으로 승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고요. 질화면은 건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분해하면서 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질화면은 알코올과 반응하여 안정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질화면은 건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환원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건조 상태에서 유독한 중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7번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죠. 가스 폭발이 연소 속도보다 큽니다.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다로 바뀌어야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정답. 옳은 내용은 이 내용이고 4번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은 짧고인데 이게 길고가 되어야 되고 발생 에너지는 크다라고 되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88번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이다. 맞고요. 2번 중독 시 미나마타병이 발생한다. 미나마타병은 수은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물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자, 이게 큰 비중이 더 크고요. 삼가크롬이 육가크롬에 비해 육가크롬이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 되겠습니다. 89번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입니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할 때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설비의 상단, 하단, 측면 조작부인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 방지기의 설치에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상단입니다. 자, 90번 열교환 탱크 외부를 두께 0.2m의 단열재 열 전도율 K는 제시가 되었고요. 보온하였더니 단열재 내면은 40도, 외면은 20도씨였다.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에 손실되는 열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교환기 손실 열량은 KA 델타 X분의 델타 T라는 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 K는 전열계수 0.037이고요. 면적 A는 면적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0.2였고요. 온도 변화량은 40도씨에서 20도씨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각각의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Q는 0.037 곱하기 0.2분의 40-20에서 3.7kcal가 나오게 됩니다. 식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91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다음 인화성 가스의 정의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은 무엇입니까?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기억 %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니은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라고 있고요.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 요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13, 12가 들어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제에서 설명하는 건 인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화점은 액체의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다 라고 설명했죠. 인화되는 최저의 온도를 설명합니다. 인화점이고요. 93번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탄화칼슘은 물속에 저장한다. 근데 탄화칼슘은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물 반응성 물질. 그러니까 물과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벤젠은 산화성 물질과 격리시킨다. 맞고요.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저장한다. 맞습니다.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 내감소에 보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탄화칼슘은 물속에 저장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자, 94번 다음 중 열교환기의 보수에 있어 일상점검 항목과 정기적 개방점검 항목으로 구분할 때 일상점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도장의 노후 상황 2. 부착물에 의한 오염의 상황 3. 보온재, 보냉재 파손 여부 4. 기초볼트의 체결 정도입니다. 열교환기의 일상점검 항목은
자, 요 지금 세 가지가 보기에서 나와 있죠. 보온재 및 보냉재 파손 여부 이거 맞고요. 도장의 노후 상황 이것도 맞고요. 기초 볼트의 체결 상태 이것도 맞고, 해당하지 않는 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또 다른 점검 항목으로는 플랜지부, 용접부 등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상 점검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자, 다음 95번. 다음 중 반응기의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반응기의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 반응기의 분류는 조작 방식과 구조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구조에 의한 방식은 관형 반응기, 교반기형 반응기, 탑형 반응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탑형 반응기가 구조 방식의 분류에 해당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이외의 요 세 가지 항목은 조작 방식에 의한 겁니다. 조작 방식에 의한 방식 분류이고, 회분식 반응기, 반회분식 반응기, 연속식 반응기 이렇게 조작 방식에 따른 분류로 세 가지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자, 96번. 다음 중 공기 중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물질은? 네,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을 보겠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나 액체의 증기 또는 폭발성 분진이 공기 중에 있을 때 이것을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폭발을 할 수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냥 눈으로 익히거나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1번 에틸렌 되겠습니다. 에틸렌은 0.07mJ만으로도 최저 에너지 발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 발화 에너지가 가장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다음 표의 가스를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폭발 위험도. 자, 위험도를 구하는 공식은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A, B, C, D에 대한 폭발 하한값, 폭발 상한값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각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는 17점, A는 17.8, B는 25.7, C는 34.2, D는 31.4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위험도는 이제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 값이 클수록 아무래도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통해서 값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험도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8번. 알루미늄 분이 고온의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입니다. 요 이제 반응식을 꼭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위험물을 공부를 하셨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발생한다. 요거 이제 화학식의 반응식을 이제 작성하는 걸 통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암기를 하시거나 눈으로 익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99번.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의 폭발 한계가 각각 5볼륨 %, 3볼륨 %, 2.1 볼륨 %일 때 다음 중 폭발 한계가 가장 낮은 것은? 폭발 한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란 질문이었고요. 자, 폭발 한계를 구하는 식은 요 공식입니다. 자, L이 이제 폭발 한계 값이 주어졌고요. 5, 3, 2.1 볼륨 %라는 게 주어졌고, 그래서 5, 3, 2.1을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겠고, 네, 상한계 값이 여기에 이제 비율이 값이 혼합값의 비율이 이렇게 20, 30, 50 이렇게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 V1에 해당하는 값을 20, 30, 50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첫 번째에서는 2.6 볼륨 %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V1 값만 V1, 2, 3 값만 바뀌는 거니까 요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낮은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2.9, 3.1, 3.4로 나와서 가장 낮은 값은 1번 메테인 20볼륨%, 에테인 30볼륨%, 프로페인 50볼륨% 혼합가스가 가장 폭발 한계가 낮은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요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00번. 고압가스 용기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용기의 내압력 부족이다. 다음 중 내압력 부족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용기 내벽의 부식. 이렇게 되면 내압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강제의 피로라는 건 뭐 균열이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연히 내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불량도 해당이 되고요. 과잉 충전은 용기의 내압력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충전하는 것이고 그 용기 내 압력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과잉 충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